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조금 천천히 매수해도 될 것 같은 상황에서 굉장히 급하게 서두르는 한 회사의 의도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회의가 12월 11일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4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조금 뭐 관망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요새 좀 분위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매우 서두르는 한 기업이 있다고 저번 시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21 캐피털이라는 회사인데요.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겠다. 스트래티지를 따라잡겠다. 회사 이름도요, 21이라는 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비트코인이 2100만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었다고 하거든요. 12월 9일자로 뉴욕 증권거래소에 굉장히 급하게 상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 CEP라는 이제 일명 스펙 껍데기 회사를 이미 캔터 피츠제럴드와 연합을 해서 이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랑 진짜 투애니언 캐피탈이랑 합병을 하는 투표를 아마 진행을 하겠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순식간에 찬성 의결이 나와서 합병이 이미 이제 결정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12월 9일자로 이제 XXI라는 티커명으로 상장이 된다고 하고요. 이미 세 번째로 많은 비트코인 보유자 4만 3천 개를 갖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은 테더에서 출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잭 멜레스라는 CEO가 또 우리는 비트코인 네이티브 회사인데 최초다. 무슨 얘기냐면요. 스트래티지를 따라잡는다 했었잖아요. 스트래티지는 원래부터 있었던 30년도 넘은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뭐 닷컴 버블도 겪었었고 다른 거 하다가 비트코인으로 뛰어든 데 반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비트코인 살려고 태어난 네이티브 회사야. 우리는 좀 달라.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잭 멜러스가 이런 트윗을 또 남겼네요. 게임 시작됐다. 우리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화요일 날 봅시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대감을 또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들의 목표는 스트래티지를 잡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싶다입니다. 지금 4만 3천 개밖에 없어요. 근데 아마 3위니까 2위인 마라톤 디지털 약 5만 개 정도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위 정도는 제가 볼 땐 가볍게 따라잡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이들의 최종 목표는 좀 외우기도 어렵습니다. 69만 6,672개를 매수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이제 이 회사를 만들었을 당시에 이 세상에서 채굴되지 않은 비트코인의 개수가 약 69만 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직 채굴되지 않은 모든 비트코인은 내가 다 사버릴 거야. 그래서 이게 1차적인 목표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 회사를 조금만 더 일단 알아보고 시작을 하면요. 일단 대주주, 뭐가 이렇게 세밀하게 나온 데이터는 아직 없지만 일단 최대 주주는 테더랑 비트파이넥스, 뭐 자웅동체죠. 거래소까지 들고 있는 테더인데요. 아시겠지만 이 테더는 돈을 뭐 자기 마음대로 찍어내는 회사입니다. 뭐 블랙락 JP모건보다도 훨씬 돈을 많이 버는 회사예요. 순이익으로 볼 때. 당연히 JP모건이 싫어하겠죠. 자, 이 엄청난 물주가 지금 투애니언 캐피탈의 최대 주주이며 아마도 4만 3천 개의 대부분은 테더의 주머니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2위 대주주가 켄터 피츠 제럴드, 잘 아시는 미국의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켄터 피츠 제럴드가 아까 말씀드린 CEP라는 스펙 회사, 껍데기 회사를 만들었고 합병을 주도한 금융기관이다. 뭐 테더랑 뭐 상무장관이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겠죠. 3위가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주요 투자자 중 하나인데요. 얼마나 투자했는지까진 제가 뭐 찾지 못했는데 아무튼 3위 정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고요. 4위가 아까 잭 멜러스라는 사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이자 스트라이크라는 비트코인 결제를 빨리 하는 그 회사의 CEO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위가 여러 사모펀드 참여하신 분들, 주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5년 4월, 정확하게 4월 23일부터 상장 나 할 거야. 그리고 잭 멜러스 CEO를 선임을 했던 날짜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다렸습니다. 이거는 별로 급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급해졌을까?
급해졌다고 예전에 소개를 드렸었죠. 저도 과거에 말씀드릴 때는 싸게 많이 사기 위해서 지금 스트레티지의 65만 개를 4만 3천 개가 따라가려면요. 이렇게 쌀 때 많이 담아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싸게 많이 사는 것까지는 저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투애니언 캐피탈의 전략을 보면요.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호재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최대 보유자가 되겠다. 지금 4만 3천 개 들고 있는데 지금 69만 개까지 1차적으로 사고 싶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굉장히 많이 비트코인을 사겠구나.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스트레티지나 비트마인처럼 우리는 매일 샀다, 매주 몇 개 샀다. 이거 계속 할 텐데요. 뭐 작은 회사가 아니라 여기는 굉장히 큰 회사니까 아마도 큰 호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스트레티지는 채권 발행이나 주식 매각을 통해서 샀지만 여기는 ETF와 같은 유사한 상장 상품을 통해서 즉 본인들 뭐 테더나 뭐 이런 데도 돈을 많이 들고 있겠지만 대중의 자산까지 유치를 해서 거의 스트레티지처럼 뭐 계속 사겠다 뭐 이런 뉘앙스 그러니까 지속적인 매수 예측 매우 높다. 왜냐하면 가능한 한 많은 암호화폐를 구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12월 9일부터는요, 아마도 코인리스 같은 속보 기사에서 매일 또는 매주 비트코인 나는 땡땡땡 개를 샀다. 스트레티지처럼 아마 공격적으로 초반에는 많이 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첫 상장이니까 굉장히 또 마케팅이나 뭐 화제가 올 만한 이런 일들을 많이 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나가 또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할까? 분명히 스트레티지를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앞에 있어요. 높이 있습니다. 근데 때마침 1위가 헤매고 있네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다 알고 있듯이 스트레티지가 MSCI 지수에서 지금 빠질지 말지 1월 15일까지 관련된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JP모건이 보고서까지 하면서 스트레티지에 대한 엄청난 공포감을 심어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 상황만 본다면 MSCI 지수에서 빠질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총 자산의 절반 이상을 코인을 들고 있는 회사는 MSCI 지수에 못 들어온다. 이 기준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요거 좀 빼겠다는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스트레티지 CEO 마이클 세일러도 지금 일단은 이걸 막는 게 최우선이겠죠. 그래서 지수 제외 여부에 대해서 MSCI와 논의를 하고 있다. 웬만하면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JP모건이 추정한 자금 유출 규모 88억 달러, 100억 달러가 넘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진 않는다고 하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기회가요. 어, 이 투애니언 캐피털에겐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소설처럼 써본 시나리오를 AI랑 얘기를 해서 한번 구조를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설이긴 한데요. MSTR이 MSCI 지수에서 제외될 리스크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1월 15일자로 결정이 되고 만약 이게 탈락이 된다. 2월 말일 전후로 해가지고요. 패시브 펀드에서는 스트레티지를 강제적으로 빼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한 수십억 달러, 뭐 22억 달러냐, 뭐 88억 달러냐는 모르지만 아무튼 빼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패시브 펀드 입장에서 요걸 사신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나는 비트코인의 익스포저 기업을 사기 위해서 노출을 위해서 스트레티지를 샀는데요. 이게 빠졌네요. 그러면 여기에 응당 해당하는 다른 상품이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물론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도 있지만 아마도 이렇게 사신 분들은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성적, 프리미엄을 먹기 위해서 스트레티지나 비트마인을 사는 거 아닐까요? 근데 때마침 새로운 비트코인 익스포저 상장 기업이 필요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뭔가가 딴 등장을 하네요. 그게 바로 투애니언 캐피탈이다. 상장을 매우 서두르고 있는 이유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자리를 선점하고 있으면 스트레티지는 위험한데 투애니언 캐피털은 이제 막 상장이 돼서 오히려 막 주가가 올라가고 계속 화제를 모으고 마케팅을 한다. 게다가 또 있습니다. 지금 스트레티지는 이미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 비트코인을 샀기 때문에 이 MSCI의 요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총 자산의 절반 이상을 코인 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투애니언 캐피탈은 이제 막 상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절반 이상을 비트코인 사면 안 된다? 좋다. 비트코인도 사면 사는데 우리 뭐 아까 물주 있었죠. 뭐 켄터 피츠제럴드나 특히 테더에서 우리는 그럼 현금도 좀 많이 들고 있자. 국채도 좀 많이 들고 있자. 뭐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도 사고 다른 자산도 사면서 50%를 넘지 않게 조절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테더가 또 국채는 뭐 세계에서 뭐 열 몇 번째로 많이 들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MSCI가 이렇게 요청하는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면서 스트래티지의 자리를 대체주로 바꿀 가능성. 그러니까 지수에 오히려 스트래티지는 빠지고 투애니언 캐피털은 들어가 버릴 가능성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계속 산다고 하고 그리고 떠오르고 있고 스트래티지보다 오히려 뭐 주가의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게 높다? 그러면 좀 서두를 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괜찮다. 이 1위를 탈환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여서 좀 급하게 서둘렀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비슷한 예가 최근에 있었잖아요. 지금 쿠팡이 대규모 해킹으로 흔들리니까 지금 뭐 대한통운, CJ 대한통운이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있고, 뭐 이마트다, 롯데쇼핑이다, 심지어 뭐 네이버까지, 네이버는 이것 때문에 많이 오른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꿈틀꿈틀하면서 내가 대체자야, 나를 써주세요, 막 하고 있는 걸 볼 때, 그리고 뭐 알리나 테무나 이런 데도 아마 마케팅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쿠팡이랑 이쪽은 그래도 이 쿠팡이 워낙 입지가 세서 우리는 투자를 할 때요, 이성이랑 이 감정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쿠팡이 잘못하고 굉장히 소홀하게 한 건 맞지만 그로 인해서 쿠팡에 뭐 투자를 한다? 저는 이들이 결국은 또 따라오기가 쉽진 않겠다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투애니언 캐피탈의 입장에서는 쌀 때 많이 살 수 있는 비트코인 정말 많이 살 수 있겠죠. 그리고 스트레티지가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MSCI에서 빠질까 말까 하고 있을 때 급하게 상장을 했다. 그 자리를 대체하는 굉장히 무서운 이제 기회를 잡을 가능성. 그러니까 서두를 만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가설을 세워봤는데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에도 뭐 재미가 없는 건 맞죠. 지금 뭐 겨울이 뭐 누구는 크립토 겨울이 왔다 끝났다고 하지만 저는 만약에 겨울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계속 PMI 제조업 지수라든지 뭐 지방 부동산이 아직도 안 올라왔다든지 여러 데이터를 보여드렸지만 오늘은 좀 다른 행동을 보여드려 볼게요. 겨울이 만약 오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믿음의 자산을 모아가기 좋은 때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 한 행동을 좀 보여드리면 오픈 AI보다 먼저, 그러니까 엔트로픽이라는요, AI의 최대 이제 대형 물고기죠. 스타트업이 지금 내년에 대규모 IPO를 추진하겠다. 한 3천억 불 정도 기업 가치가 있으니까요. 400조 원 정도 됩니다. 오픈 AI는 아직은 상장을 안 하고 있죠. 여기는 최대한 5천억 불 정도 지금 시장 가치가 매겨져 있는데요. 그에 뭐 필적하는 엔트로픽이 내년에 IPO를 추진한다? 내년을 좋게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나쁘게 보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좋게 보고 있으니까 지금 IPO를 하고 뭐 투애니언 캐피탈도 급하게 상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건 또 다른 예입니다. 샘 얼트먼이 느닷없이 스페이스X와 경쟁하기 위해서 로켓 업체 인수를 추진한다. 아니, 난데없이 웬 로켓이냐 하실 수 있겠지만요. 요런 뭐 빅테크 기업이나 이 천재들은 이미 수싸움이 우주에 한참 전에 가 있었습니다. AI의 경쟁에서 결국은 우주 땅 따먹기까지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샘 알트먼은 스페이스X와 이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 로켓 업체 인수를 사실 지금만 추진한 게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해왔다. 왜 이런지를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AI 이 데이터 센터 경쟁이 막 버블이다, 과열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미 이 천재들의 머릿속 생각은 AI 전쟁이 우주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일단 드리면 데이터 센터 발열이 엄청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주로 가면 막 마이너스 막 수십 도, 수백 도까지 떨어지면서 발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24시간 태양광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에너지도 또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우주에
위성 데이터, 지도 데이터, 기후 데이터, 오만 가지 데이터를 다 우주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세워야만 경쟁력이 있게 사람들과 경쟁을 할 수 있다. 이미 싸움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우주로 결국은 로켓을 쏴서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요. 샘 알트먼이 그 본인의 원수인 머스크의 로켓을 빌려서 여기에 돈을 내고 쓰고 싶을까요? 제프 베조스 거 쓰고 싶을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 니네 거 쓰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가 직접 인수를 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뭐 겨울이 크립토 겨울이 왔다든지 AI 버블이 왔다든지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 일단 이 빅테크 뭐 사실 애플도 있고 구글도 있고 지금 우주 경쟁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미 AI 다음 싸움 우주를 보고 있는데요. 이 AI 버블 겨울 얘기가 현실성이 있을까요? 행동을 본다면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이 겨울이 왔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겨울이 만약 오지 않았다고 믿는다면 믿음의 자산 모아가기가 너무 좋은 시간이다. 블랙락 랠리핑크 계속 나오고 있어요. 딜북 행사 어제 말씀을 드렸죠. 또 자산 토크나 얘기는 정말 입에 달고 사시는 것 같아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밝힐 수 없는 국부펀드 최근 조정에서 비트코인 매수하고 있다. 이름을 밝힐 수 없다고 하는데 뭐 뻔하죠. 여기 뭐 아부다비 아니면 사우디 아니면 뭐 노르웨이 국부펀드 중에 하나겠죠. 현재 비트코인 매수를 대기하고 있는데 조정을 보이니까 점진적으로 매집에 나서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데 투자를 해놓으면요. 때가 되면 알아서 본인들이 마케팅해주고 매수를 한다고 하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편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뭐 보셨지만 하버드에서 뭐 자기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샀다. MIT에서 사고 있다. 투애니언 캐피털에서 아마 매주 뭐 매일에서 매주 아마 이제 코인리스에서 우리 볼 겁니다. 뱅가드에서 뭐 심지어 헤데라 ETF까지 팔고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4%까지 사세요. 찰스 슈왑에서 일단 비트랑 이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뭐 굉장히 많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사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XRP 현물 ETF 지금 가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아마 뭐 주목하지 못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지금 나온 지가 한 14일 정도 됐는데요. 13일 거래일 연속 순유입이다. 벌써 1조 달러 넘게, 그러니까 1조 원이 넘는 돈이 XRP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XRP에 믿음이 있는 분들은 아마도 이런 시기가 좋은 시기라 생각하고 많이 사고 있을 거고요.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XRP 조금씩, 솔라나 조금씩 사고는 있습니다. 물론 조금 평단이 올라가니까 기분이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개수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톱니 얘기는 안 드리고 싶은데 계속 나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바이낸스의 블록체인 위크에 또 두바이까지 가셨네요. 가가지고 이더리움 뭐 엄청난 전도를 하고 계신데요.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62,000달러까지 이더리움이 갈 것이다.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이더리움이 따져보니까 한 9,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은 뭐 바닥을 찍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죠. 미래의 결제 레일, 고속도로, RWA 고속도로 계속 저희도 얘기를 드렸고 이게 디파이라마에서 보는 RWA에 지금 이더리움 고속도로를 탄 비중이 이 정도라고 해요. 그 외에 뭐 솔라나, 뭐 트론, 뭐 바이낸스 체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면서 결국은 이분은 비트코인 대비 0.25%가 아니라요. 0.25. 그러니까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리움의 비중을 나타내는 차트 있잖아요. 저는 이게 1차적으로 한 0.05 정도, 그러니까 20분의 1 정도만 가도 좋겠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더리움 20개로 비트코인 1개를 사는 그 정도 비중까지가 가는 게 저는 1차 목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분은 지금 이더리움 4개로 비트코인 하나를 살 정도로 오를 것이다. 즉 비트코인이 24만 정도 가면 이더리움은 6만 2천까지 갈 거다. 그래서 지금 3천은 심각하게 저평가됐다. 정말 못 말리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요. 떨어지면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알아서 마케팅 해주고 매주 매수를 한다고 해주고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꾸준히 사놓고 기다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투자에 필요한 행동 자체만 놓고 보면요. 투자처럼 쉬워 보이고 손이 안 가는 게 없을 텐데
그럼에도 대부분 잃는 이유는 코인의 변동성이 원래 이렇게 어마무시하다는 걸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저것 본능에 이끌려서 불필요한 행동이 많아져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타나 그들과 뭐 이기기 위해 타이밍을 재기보다는 그들의 북치고 장구치는 타이밍을 꾸준히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